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외압 그리고 부당한 지시. 이거를 항명이냐 아니면 부당한 지시 거부냐. 이게 지금 쟁점 사항입니다. 먼저 좀 확인을 할게요. 통상적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그냥 보고하면 되는 문제인데 총장님과 장관의 결재를 득한 이유는 뭘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수사가 됐고 이런 수사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만 받으시면 되는데 왜 결재를 하셨습니까? 총장한테 지휘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장관께 보고 전에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재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만 받으시면 되지 그거를 결재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열람을 했기 때문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수사단,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하고 수사단장하고 충분하게 협의했고 그 보고를 받으셨고 그 부분이 납득할 만하다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재하셨다는 거잖아요. 책임하에 맞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1차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을 때 사단장과 여단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고될 경우 실질적으로 그리고 언론 브리핑이 나갈 경우 그리고 국회에 보고가 될 경우 사단장과 여단장은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인사조치 책임자들에게 보고와 결재를 받아야 후속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재를 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리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그 사안만 본 것이지 뭐 인사 이런 문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보고 받으시면 바로 여단장과 사단장에 대한 후속 인사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방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된 문제를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해결을 했는데 국방장관이 전날 보고를 받고 왜 다음날 아침에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 확인해 보니까 7월 30일 날 오전 11시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안보실 임종득 차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보고를 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를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총장님? 별도로 들은 적 없습니다. 네. 해병대 사령관님. 네,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들은 사실이 없고 지난번에 전체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임종득 차장님은 제가 그때 아마 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장관의 지시가 왔고 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사건 인계서에서 사단장과 여단장을 빼라 라고 하는 협의가 있었고 법무관리원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단장이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다. 차라리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관해서 직접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단장, 여단장을 빼라 이런 얘기는 법무관리관이 전혀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 외압과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에서 현재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사령관님. 생각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 등의 혐의로 사정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압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정훈 대령의 육성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을 만난 박정훈 대령. 갑자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사령관님도 갑자기 뻥 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고. 군사보좌관은 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뜻한다는 게 박대령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이어 김계한 사령관은 VIP, 즉 대통령 이야기를 꺼냅니다.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VIP란 말에 깜짝 놀란 박 대령이 VIP가 맞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박 대령은 왜 사단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계한 사령관은 아무래도 옆에서 사전에 입력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했다가 바로 보고하니까 바로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답합니다.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에 화를 낸 것으로 김계한 사령관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2번에 걸쳐 수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수석 비서관회의 전날인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가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건네받았고 이보다 훨씬 전인 지난달 21일에는 수사 계획서를 받아갔습니다. 수사 계획서에는 수사 대상이 몇 명인지 등 수사 현황과 지휘 활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수사 중점 사항, 예정 사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초기 단계부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해병대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면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 자리에서 보직해임된 지난 8월 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날 밤 수사단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가 문제 없다며 박 대령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저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뭐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고 했다며 박 대령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그럼 정훈이가 또 저쪽이 뭐야? 국방부 뭐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뭐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래도 이게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렇게 느끼면서 김 사령관이 먼저 말을 꺼낸 걸 보면 외압 의혹도 이미 알았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군 검찰의 수사 방향은 이렇게 내다봅니다. 내가 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네네. 항명이 아닌데 무리한 수사를 할 거라는 뜻일까요? 김 사령관은 이첩 강행은 사령관 지시 위반이라고 설명한 것이지 항명이 아니라는 법적인 판단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무관리관과 통화 기록을 물은 건 외압 의혹을 알았던 게 아니라 수차례 통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게 물어본 것이고 수사가 문제없다고 한 건 동요하는 부하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대통령 경로를 박 대령에게 말한 것으로 지목돼 이번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